안녕하세요. Using AP Statistics를 진행하고 있는 Mr. Song입니다. 오늘은 Section 3.2 무엇을 배울까요? Least squared regression line, residual and residual plots, R squared, SST, 그리고 SSE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먼저 regression line에 대해서 definition을 내려보면 이것은 우리가 algebra에서 배웠던 line하고 똑같아요. A plus bx 이렇게 리니어 이퀘이션이 주어지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스태틱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먼저 주어져요.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고 이 데이터 포인트와 가장 적합한 라인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찾게 되면은 이 라인을 통해서 실험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점들에 있어야 y 값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험하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것을 전부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목적입니다. Statistics에서 input variable을 explanatory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input variable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 출력을 output variable을 response variabl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population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값을 찾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y-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우리가 x와 y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population.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1억 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전부 다 population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1억 명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100명만 뽑아요. 100명을 이렇게 뽑았을 때 이 100명을 묶어서 하나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게 one sample이 되는 거예요. one sample 안에 100명이 들어있고 이 100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x와 y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100명에 해당되는 y 값을 우리는 y-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라고 주어지면은 population, 뭐 1억 명에 대한 학생들. 그리고 y-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구한 y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이 붙었을 때는 이 값이 샘플을 바꾸게 되면은 계속 바뀌는 값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y-이라고 하는 것은 the predicted value of the response variable y. 이게 population이 되는 거죠. 전체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y-이라고 하는 값은 sample response variable입니다. 그러니까 y가 population response variable, population output이고 그리고 sample 한 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y-이라고 하는 것은 sample response variable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random variable입니다. 샘플이 바뀔 때마다 계속 y-은 바뀝니다. y-값은 변하지 않아요. y 값은 어떤 직선간의 입장에서 하나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x 값이 바뀌면 y 값은 바뀌지만 이 y라는 직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x고 y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population이죠. 그렇지만 x와 y 햇에 대한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first sample인데 10개가 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직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샘플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길게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y-이 직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population의 직선은 항상 고정이죠. 얘는 고정입니다. 이게 population은 이렇게 고정인데 여기 샘플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직선이 계속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y-이라고 하는 것은 estimation for population y. 이 직선에 대한 예측하는 값이죠. 추측을 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 y-intercept에 해당되는데 샘플에 따라서 a 값이 또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y-intercept 여기 값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a도 random variable입니다. sample, y-intercept. 샘플이 붙을 때마다 이것은 계속 바뀌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b는 slope이죠. 여기는 slope인데 이 slope 자체도 샘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a와 b가 random variable입니다. y-hat도 random variable이죠.
그 다음에 x는 우리가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계속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AP 테스트에는 x를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x를 고정을 시켜서 실제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x 값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a, b, y 해시 random variable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 둡시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x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꼭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고 잘 안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은 이 fat이 컨섬션이 굉장히 커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나는 운동장이나 그 다음에 짐에 가서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평소에 많이 움직이는 학생들은 fat gain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fat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플러스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16개네요. 예, 1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요게 하나의 샘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걸 다 없애버리고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16명을 또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이 라인이 자꾸 변합니다. 샘플에 따라서 이게 다 자꾸 변하는 그러한 변수다. 랜덤 베리어블이다. 기울기와 그리고 y-intercept가 계속 변하는 변수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16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식이 나왔어요. 이거는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금방 알려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쪽이 슬롭이 되죠. 샘플 슬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y-intercept가 되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y-intercept입니다. 이게 sample slope이고 이게 sample y-intercept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직선을 구했을 때 그러면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1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16번을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16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은 우리가 조사를 안 했죠. 그러면 이 물어보고 다시 실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그리고 시간이에요. 그렇게 다시 하지 않더라도 400이라는 x 값을 집어넣어서 그냥 y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 값에 여기 x 값에다가 400을 집어넣고 그리고 y 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 linear regression line을 찾고 싶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interpolation이라고 해요. 실제로 실험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과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 실제 측정한 것들 말고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interpol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값들도 구할 수 있겠죠. interpo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정한 내부에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대한 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쪽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y 값을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은 바깥쪽 영역에 대해서 y 값을 찾아내는 것을 extrapolation이라고 해요. extra는 밖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extrapolation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겠어요? 정확하지 않겠어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부정확해지겠죠. 그래서 extrapolation을 할 때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값에 대해서 x 값을 집어넣고 y 값을 찾으면 대부분 옳지 않은 값이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학생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이 더 무거운 백팩을 들고 다니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실제로 재보니까 이렇게 플롯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요. 8명에 대해서 이 데이터 포인트를 모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하나의 샘플이 되고 이 샘플 사이즈 n이라고 하는 것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잘 아는 것이 의미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 안에 8번의 observation이 있고 샘플 사이즈는 8입니다. 요 8개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그 플러스를 해서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8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직선을 구한 것이 sample linear regression line입니다. regression line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론 이 샘플이 바뀌게 되면은 또 다른 8명을 뽑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또 혹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y-intercept와 slope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의 데이터와 데이터 포인트 이게 y value죠. y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직선 위에 있는 regression line 위에 있는 y 값을 y hash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actual y는 실제로 실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predicted y가 y hash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실제 값과 y hat 직선 위에 있는 값을 빼면은 그것을 residual 일종의 error가 되는 거죠. 그 error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residual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실제 데이터 값은 여기에 있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는 y가 직선 위에 있는 것. 그러므로 y에다가 y hat을 이렇게 뺀 것,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차이들은 전부 다 양수죠. 포지티브죠. 그 다음에는 y 실제 밸류가 아래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음수가 되는 거죠. 이건 네거티브 하죠. 이런 값들은 포지티브하고 직선 위에 있으면 포지티브. 이런 같은 경우에서는 얘네들은 전부 다 네거티브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거티브. 그러니까 residual이 포지티브 넘버도 되고 포지티브도 되고 네거티브도 되니까 두 개가 캔슬 아웃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residual을 제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양수값을 만든 다음에 다 더해서 이것이 전체의 error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residual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residual이 이걸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square가 되는 거죠. 얘하고 같은데 예를 들어서 residual이 2다. 그럼 여기도 2가 되고 이 넓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sidual의 제곱은 square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residual의 제곱을 다 더한다는 것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um of squares. 그래서 줄여서 SS라고 합니다. sum of squares. 여기 넓이가 있는데 square의 넓이가 있는데 이것을 다 더했다고 해서 SS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여기 y-y hat이 일종의 error이기 때문에 끝에다가 2를 붙여줘요. error.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를 다 합친 것을 SSE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sum of the squares고 residuals. 얘네들이 residual인데 얘네들 줄여가지고 SSE라고 부릅니다. E가 residual을 말하는 것이고 residual이 일종의 error니까요. 그러니까 error의 다른 말이 residual입니다. 그래서 이 square의 sum of square SSE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직선을 찾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제일 좋은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변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죠. 만약에 이러한 직선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 스퀘어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SSE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 데이터셋에 가장 잘 맞는 것은 이 SSE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찾습니다. SSE를 구해서 SSE를 제일 작게 만드는 A와 B의 값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best line이 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구한 라인을 least squares regression line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방법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least squares regression line.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면서도 굉장히 막강한 방법입니다. regression line의 의미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요. 지금 주어진 문제는 자동차의 가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즉 자동차 마일리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플러스를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값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옮겨서 적어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x에 대한 sample mean. x 값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 값들에 대한 x 값들만 모아서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게 sample mean. 그게 한 50.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bar라고 하는 것은 y에 대한 sample mean. 뭐냐면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y 값들을 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평균을 내면은 그것이 데이터 한 14,000, 한 요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쯤 해서 이 포인트가 x바와 y바가 지나는 점이 여기 되는 거죠. 있는 점이 여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sample standard deviation of x 쪽에 sample standard deviation, y 방향의 sample standard deviation 가서 적고 그 다음에는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까지 옮겨 적었어요. 이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sample slope, sample y-intercept를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그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B는 negative 86 그리고 A의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쪽이 y-bar예요. 그리고 A 플러스 B xbar인데 xbar과 ybar의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b의 값이 negative 86니까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a와 b의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그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a와 b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b를 보면은 b는 slope이죠. sample slope이니까 slope의 정의는 rise over run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rise에 해당되겠죠. 요것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숫자가 negative 1660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run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이 숫자네요. 19.3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86 over 1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숫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run에 해당되는 것이 x쪽이니까 x쪽으로 우리가 19.3 thousand miles를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진 가격이 $1,660가 되는 거예요. 이게 $1,660만큼 그 가격이 떨어진다. 차를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이 숫자를 가져와서 또 의미를 설명해도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run에 해당되는 숫자가 1이니까 1,000 miles를 운전하고 나면은 떨어지는 가격은 얘는 $86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19.3 miles, 1,000 miles를 운전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y-intercept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y-intercept는 x의 값이 항상 0이잖아요. 이 y축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운전한 마일리지가 0이에요. 즉 운전을 전혀 안 했을 때 이것은 새 차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새 차의 가격, 즉 운전을 전혀 안 했을 때는 이러한 가격으로 시작을 하고 운전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linear equation하고 완벽하게 같은 이게 linear equation이죠. 그래서 y-intercept와 그리고 slope의 의미를 그냥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residual plot.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셋이 이렇게 막 주어졌어요. 어떠한 데이터셋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linear regression 라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셋에는 linear regression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있겠죠? 이렇게 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가 되면은 얘네들은 linear regression 라인하고 비슷하게 전체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건 전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혀 어떤 형태를 나타내지 않는데도 우리는 linear regression은 나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linear regression이 정말로 이 전체 데이터
데이터 포인트들의 쉐입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가까우냐 가깝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residual plot입니다. residual plot의 residual의 정의는 y 마이너스 y 해시죠. 주로 e라는 이런 문자를 사용해요. error라는 뜻이죠. 여기가 실제 데이터 포인트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쭉 regression 라인으로 내려서 여기에 있는 포인트를 y 해시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요 차이죠. y 마이너스 y hat 이것이 e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e가 되는 거고, 이 값들만 오른쪽으로 좀 더 모아서 플러스를 해보면 그것이 residual plot이 돼요. 여기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e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x축을 이용해서 이러한 residual들만 플러스를 한 것을 residual plo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위아래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대칭이죠. 뭐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아래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regression 라인 주위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균일하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linear regression은 이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샘플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 포인트 이 residual plot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한 형태를 특별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은 그것은 linear regression 라인이 데이터 포인트의 전체 쉐입과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y는 x 제곱이라는 이러한 수학적 함수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residual plot을 통해서 정말로 linear regression과 그리고 전체 데이터 포인트의 쉐입과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residual plot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scatter plot이고, scatter plot을 residual plot으로 바꾸고 나면은 이렇게 특별한 형태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residual plot이 특별한 형태를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 regression 라인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regression 라인이 좋은 모델링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위아래가 이렇게 형태가 없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regression 라인이 좋은 approximation이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sampl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siduals. 우리가 sample standard deviation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잘 알아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은 여기 sample variance를 사용합시다. n-1로 나누고 그리고 xi-xbar의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x에 관한 내용인데 얘를 갖다가 y에 관한 내용으로 바꿔놓으면 되죠. 변수 y에 대해서 바꿔놓으면은 여기는 1 over n minus 어떤 넘버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y로 다 바꾸면 돼요. yi minus y hat 이렇게 바꿔놔요. 이쪽을 여기를 y hat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쪽의 숫자를 살짝 바꿔요. 왜냐하면은 y hat이라고 하는 것은 a plus b xi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 b가 random variable들이에요. 그래서 이 a, b를 우리가 estimation을 할 때 이미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n-1이 아니라 n-2를 빼줘야 돼요. n-2를 빼는 얘기는 여기에 y hat 안에 a, b라고 하는 random variable이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여기다가 mu y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 population mean을 사용해야 되는데 population mean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y hat이라는 이러한 sample response variable 사용한 거예요. 그 sample response variable 안에 random variable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때문에 여기서는 n-2를 사용해줘야 이 숫자가 sigma y square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얘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얘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2로 나눠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tandard deviation인데 sample standard deviation이에요. 샘플이 바뀔 때마다 얘가 바뀐다는 얘기죠. standard deviation이 바뀐다는 얘기고 이게 residual을 제곱한 것은
우리는 음수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죠. 그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고 n-2로 나눈다는 것. 이게 AP 테스트에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은 yi minus y hat. 이게 리지주얼이고 리지주얼 제곱했고 요 y hat 안에 a plus b xi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ab 때문에 여기가 n-2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공식들이 계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번 예제를 통해서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스캐터 플롯과 리지주 플롯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R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regression line을 구하고 residual plot을 하면서 이 linear regression line이 이 데이터셋에 정말로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별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스캐터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linear regression line이 이렇게 주어져요. 계산기를 통해서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값들도 다 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linear regression equation이 됩니다. residual plot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이게 residual plot이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를 띄어요. 그러면은 linear regression line이 이 데이터셋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inear regression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네, 이게 계산기의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선택을 해줘요. 그런 다음 제일 윗칸에 x의 변수를 집어넣고 변수 이름을 집어넣고 그리고 x 값을 여기 1번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1번부터 쭉 집어넣어요. 이게 1, 2, 3, 4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든 x 값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편의상 그냥 1부터 10까지의 수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런 다음 y 값도 집어넣어요. 먼저 변수를 그냥 간단하게 y라고 두고 그리고 1번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1번부터 집어넣으면은 이게 1, 4, 9, 16, 25, 36. 네, x, y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 먼저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죠. 스캐터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는 홈으로 가서 그리고 스캐터 플롯에 해당되는 것이 이 그래프예요. 이 화면이고 여기다가 여기 x 변수를 넣어주고 여기를 클릭해서 y 변수를 넣어주면은 이게 스캐터 플롯이에요. 그 다음 linear regression line을 그리려면은 메뉴로 가서 analyze, regression. regression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걸 눌러줘요. 그러면은 regression line이 그려지면서 그 equation까지 같이 주어지죠. 여기에 negative 22 그리고 11인데 딱 일치하죠. 그리고 residual plot까지 하려면은 메뉴에 가서 analyze, residuals 그리고 residual square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비교적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라인이 이렇게 와 있다면은 사각형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 전체 정사각형의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라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residual plot까지 하려면 메뉴에 가서 analyze, residuals, show residual plots.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게 어떤 규칙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linear regression line은 이 데이터셋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R,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홈으로 가서 그냥 빈 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메뉴에 가서 statistics 그리고 stat calculation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a plus bx 이걸 골라주고 그리고 x는 변수가 x죠. 그리고 y는 이렇게 y 해서 OK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 그 공식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a, y-intercept, slope 그리고 이것이 correlation coefficient죠. 0.97, 0.97. 그렇죠? 그 다음 r square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냥 r을 그냥 제곱을 한 거예요.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linear regression은 샘플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샘플 골랐다고 해요. 또다시 10개의 observation 실험을 10번을 하고 이것이 10개가 두 번째 샘플이래요. 그럼 이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계산을 다시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orrelation coefficient와 regression line의 equation들이 다 달라져요. 이거 똑같은데 빨리 한번 해보죠. 그럼 다시 원래의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서 얘가 두 번째 샘플이니까 여기다가 y2를 넣어요. 그런 다음 y 값을 전부 다 다시 집어넣어요. y 값이 뭐냐면 두 번째 샘플에 대한 데이터도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regression line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다가 x로 놓고 여기에 y2라고 이제 놔야 되겠죠. 아까보다는 좀 달라진 걸 보이죠. 그리고 regression line을 첨가해 보면 regression 그러면 아까와 달라졌죠. negative 18.5, 11.3 그래서 샘플이 주어질 때마다 이런 regression의 값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residual도 같이 넣고 하고 residual square도 같이 넣을 수 있겠죠. analyze residual squares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보면은 statistics stat calculation 여기에 x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여기에 y2가 들어가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correlation coefficient가 0.96로 아까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96 그래서 매번 샘플이 바뀔 때마다 regression과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 이런 값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어 가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 얘네들 다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평균을 했을 때 population으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를 평균 내면은 popu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돼야 되고 sample slope을 평균 내면은 population slope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앞에서부터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n-1, n-2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regression line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3.2b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죠.